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학2의 마지막 내용이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미분에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공부를 하였고, 오늘 할 것은 적분을 이용해서 속도를 이용한 거리의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를 알 때 점의 위치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를 보겠습니다. 직선 궤도를 달리는 어떤 열차가 출발한 후 t초일 때의 위치가 ft는 3t제곱이라고 하네요. 자,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열차가 출발한 후 t초의 속도를 vt라고 하고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위치가 ft는 3t제곱이니까 이때 속도는 시각 t에서의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6t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0에서 10까지 vt는 지금 6t가 되죠. 6t를 정적분을 하면 자, 6t의 정적분을 하려면 여기 안에 6t의 부정적분이 옵니다. 3t제곱 0에서 10. 자, 10을 대입하면 300,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30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이것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열차가 출발한 후 10초일 때의 위치를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열차가 출발한 후 10초일 때의 위치는 무엇을 구하면 되나요? 네, 위치를 구하는 식은 ft니까 f의 t자리에 1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f10은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0제곱 300 1번과 2번 똑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열차가 출발한 후 10초일 때 위치를 구하는 것과 그러면 0에서 10까지 속도의 정적분을 구하는 것은 같은 걸까요? 자, 이것이 같다는 것이 잠시 후에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4쪽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을 때 점 P의 위치를 구해보자. 자,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수직선 위를 점이 움직일 때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을 때 P의 위치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속도를 만약에 VT라고 하면 자, VT는 뭐라는 거를 배웠어요? VT는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죠. 좀 전에 여기 적어놨습니다. 위치를 미분한 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럼 VT는 F'T입니다. 이 말은 위치가 속도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때 시각 t0에서 점 P의 위치를 x0라고 하면 자, 여기 t0에서는 점 P가 x0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ft0가 x0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하면 ft가 x인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 t0에서 t까지 vt, dt를 계산하라고 시켰는데요. 여기 t 같이 있으면 문자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쳐서 해볼게요. t0에서 t1까지의 정적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자, t0, t를 여기 구간에 있는 t를 t1으로 고쳤습니다. 자, 그럼 vt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위치니까 ft가 들어가고 그럼 이 t자리에 t1과 t0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ft1 ft0 이렇게 되고요. 자, ft1은 뭘까요? 네, t1에서의 점 P의 위치입니다. 그럼 얘가 정리하면 ft1에다가 ft0는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x0로. 그럼 얘가 똑같으니까 자, ft1은 x0에다가 t0에서 t1까지 vt를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x0는 무엇일까요? 네. x0는 시각 t0에서 점 P의 위치였습니다. 여기 있죠. 시각 t0에서의 점 P의 위치가 x0이고요. 그 다음 이 뒷부분이 뭘까요?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뒷부분이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X0는 출발하기 직전 위치였고 T0에서 T1, 지금 시각이 T0였다가 T1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FT1은 뭘까요? 시각 T1에서의 점피의 위치입니다. 그럼 X0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T1에서의 점피의 위치가 나올까요? 네, 이 부분은 T가 T0에서 T는 T1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자,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특정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그 구간에서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적어보면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네, 교과서 다음 페이지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T는 A에서 T는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5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5쪽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봅시다.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움직인 거리 S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 구할 것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합니다. 자, 위치하고 거리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위치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움직인 거리는 총 이동한 전체 움직임 만큼을 다 말하는 거죠. 네, 일단 여기 있는 본문을 봅시다. 자,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 위치를 FT라고 할 때, 자, 속도는 VT, 위치는 FT라고 할 때, 점피는 VT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 이거 중요한 거였죠? 속도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 1번 상황입니다. T가 A에서 T는 B까지 닫힌 구간 AB에서 V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여기 수직선 위 그림 보시면 P가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점P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점P가 움직인 거리를 S라고 하면 여기 교과서에 있지만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S가 자, 처음 위치가 FA였고 FB까지 갔으니까 움직인 거리 S는 FB에서 FA를 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에 3인 위치에서 8까지 갔다라고 하면 8에서 3을 뺀 게 바로 네, 거리가 되죠. 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FB 빼기 FA는 FT에다가 B를 대입한 것 빼기 A를 대입한 게 됩니다. 자,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걸 적으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럼 이것은 A에서 B까지 FT의 미분, 자, FT를 미분하면 VT가 되죠. 자, VT의 정적분을 구한 것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자, 2번 상황은 V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합니다. 자, V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시각은 A에서 B까지 바뀌었고요. A에서 B, A 시각 T가 A일 때는 여기 있다가 T가 B일 때는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속도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SA 빼기 SB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정적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FT, AB 이렇게 되네요. 정적분 구간이 B에서 A까지 FT를 미분한 V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A에서 B까지로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에서 B까지로 고치면 구간의 앞뒤가 바뀌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은 식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1번에서는 VT가 양수인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VT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기 자연스럽게 절대값 씌워주면은 처음 식과 똑같고 여기서도 VT가 음수이기 때문에 VT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VT가 되어서 절대값 씌워주면 1번과 2번이 똑같은 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상황은 자, VT가
양수이기도 하고 음수이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t가 a일 때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t가 a일 때는 여기 있다가 출발해서 t가 c인 시간까지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t가 b인 시간까지는 다시 왼쪽으로 와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때 움직인 거리는, 자, 첫 번째 움직인 거리는 FC에서 FA를 뺀 만큼 움직였고요. 두 번째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이니까, 네, 여기는 FC 빼기 FB만큼을 움직인 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적분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물론 여기서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안 된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는 FT에다가 CA가 되고, 이거는 FT에다가 CB가 됩니다. 자, 우선 그냥 적분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A에서 C까지 VT, DT가 되고, 자, 두 번째는 B에서 C까지 VT, DT입니다. 자,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 C, B, C. 자, 문자가 C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구간 연결하려면 C가 이 자리에 똑같이 있어야지 연결이 됩니다. 자, 비록 식이 같지만 구간이 달라서 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결을 시키고 싶으면 BC라는 구간을 CB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주려면 뒷부분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구간의 앞뒤를 바꿉니다. 자,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곱해줄게요. 자, 곱해준 다음에, 자, A에서 C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아까. 그러면 VT의 절대값이라고 그냥 적어도 식은 똑같은 거고, C에서 B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음의 방향이죠. 이때는 VT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T가 VT의 절대값이 됩니다. 자, 그럼 식이 일치하게 되었고, 여기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똑같으니까 구간을 연결해서 A에서 B까지 VT의 절대값의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의 경우 모두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무엇을 계산했죠? 네, 여기 제목에 있네요. 점P가 A에서 B가 T가 A일 때 출발해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의 부호를 생각해서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A에서 B까지 절대값을 적분해주면 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한 것이 145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고 t0에서 점P의 위치가 x0. 그러니까 t0에서 점P의 위치 x0라는 것은 t0에서 출발했을 때 그 출발 위치가 x0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각 t에서의 점P의 위치 ft는 처음 출발 위치에서 t0에서 t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강의를 할 때 여기가 문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1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1을 붙이는 게 아마 여러분이 문자가 혼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P의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A에서 B까지 Vx를 그냥 적분합니다. 다음 두 번째, A에서 B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적분해야 됩니다. 자, 두 개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6페이지에 있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일 때 다음 세 가지를 구해봤습니다. 자, 시각 t가 2일 때 점 P의 위치는 좀 전에 나온 공식에서 자, t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공식에서 t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되니까 2에서 점 P의 위치는 1 더하기 0에서 2까지 속도의 정적분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t가 1에서 4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해당 범위에서 그냥 정적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t가 1에서 4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1에서 4까지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정적분할 때 이것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식만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6t라는 요 식을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3t로 묶어주면 자 t 절편이 0과 2가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t가 2보다 작을 때는 이게 바로 vt죠. vt가 양수, t가 2보다 클 때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1에서 2까지는 vt가 양수니까 그냥 적분, 2에서 4까지는 vt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 다른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풀이가 살짝 가능한 게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다른 풀이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위치를 미분한 식이 바로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적분한 식이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위치입니다. 그럼 속도의 식이 지금 vt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6t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ft라고 하면 ft는 vt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뒤에 적분상수가 와야 돼요. 그럼 적분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각 t가 0일 때 위치가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주면 위치의 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1번 문제의 경우 t는 2에서의 점피의 위치는 f2를 구해주면 되죠. 자, 이게 시각 t가 2일 때의 위치입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자 5라는 값 똑같이 나오고요. 자 2번은 1에서 4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까지는 이 위치식을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위치의 변화량은 f4에서 f1을 빼면 됩니다. 자, f4가 마이너스 64 대입해주면요. 48 더하기 1이 되고 자,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 자, 이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네, 뒤쪽은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18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는 게 쉽고요. 3번의 경우에는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다음은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보다는 문제 2번이 좀 더 간단합니다.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에서 출발했네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의 속도가 자, 보기에서는 2차식이었는데 지금은 1차식.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직선 그래프를 갖고 있는 속도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문제는 정적분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속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속도가 마이너스 2t 더하기 4입니다. 그 위치를 ft라고 하면 ft는 속도의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여기다가 적분상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위치에 대한 정보가 첫 번째 나와 있죠.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t가 0일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럼 f0이 c를 나타내니까 위치의 함수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t가 2일 때 점피의 위치니까 f2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면 위치가 2라는 게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t가 1에서 3까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위치의 변화량은 무엇을 계산하면 되죠? 네, 위치 변화량은 1에서 3까지 vt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자, 이걸 정적분하면 되고요. 자, 이거 정적분하면 되는데 이걸 한번 따르게 한 번 더 접근해 볼게요. 직선인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정적분을 조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vt는 자, 여기 vt를 y축 자리에 그리고요. 여기가 t축입니다. 그럼 t가 2일 때 t축과 만나고
자,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t가 1은 여기쯤 있고요. t가 1일 때 vt의 값은 2가 되네요. t가 3일 때 vt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1에서 3까지 얘를 그냥 적분한다는 건 뭘까요? x축 위쪽은 넓이를 구하는 거고 x축 아래쪽은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정적분의 값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똑같지요?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답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조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번 문제.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합니다.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는 1에서 4까지 vt의 절대값을 적분하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야 되는 식은 이것인데요. 자, 이것도 vt 그래프 자체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위의 그림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1에서 4까지 vt의 절대값을 적분하라는 것은 vt 절대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접어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되지만 그림을 이거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자, t가 4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1에서 4까지 절대값을 적분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부분, 자, 초록색으로 칠합니다. 요만큼에 대해서 넓이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이 값이랑 일치합니다. 자, 어때요? 동의하시는가요? 자, 얘가 접어서 올라가면은 자, vt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 넓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 그림에서도 요 넓이랑 넓이를 더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고 2번 같은 경우에 위치의 변화량은 넓이에다가 부호를 붙여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t축 위에 있는 거는 넓이가 정적분 값이고 t축 아래에 있는 것은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정적분 값이구나. 이걸 이용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지금은 거리를 구하는 거죠. 3번에서. 그럼 3번에서는 절대값을 그냥 적분하면 되니까 초록색 칠한 부분 넓이, 왼쪽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고 오른쪽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계산해보면 1 더하기 4. 5라는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또 한번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자, 지금 문제 1번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는 것과 그다음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걸 했는데요. 거리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은 부호를 생각한 부호가 있는 넓이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지금까지 내용 잘 이해했나요?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잠깐 휴식의 시간과 복습의 시간을 가지세요. 교과서 146쪽 예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면에서 지면과 수직으로 40m/초 초의 속도로 쏘아 올린 어떤 물체의 t초후 속도가 vt는 40-10t일 때 다음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t는 0에서 8까지만 움직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빠른 풀이를 위해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번갈아 가면서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vt가 40-10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위치를 ft라고 하면 위치는 속도의 부정적분이죠. 자, 뒤에 있는 항부터 적분하겠습니다. 위치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40t 더하기 c의 형태가 되는데요. 자,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렸어요. 그럼 지면에서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시각 t가 0일 때의 위치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면이 여기 있고요. t가 0일 때 여기서부터 쏘아 올려서 여기가 0인 위치죠. 쏘아 올려서 쭉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ft는 일단 식이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40t가 됩니다. 그럼 1번 문제.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f3을 구하라는 겁니다. f3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5 여기 넣으면 되죠. 더하기 120. 자, 계산하면 75라는 답이 나옵니다. 단위는 미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체를 쏘아 올린 후 6초가 지났을 때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 자, 속도의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0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VT의 절대값을 정적분해야 됩니다. 이 정적분의 값을 무엇과 일치하느냐 하면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속도는 자, t가 0일 땐 40이고요. t가 4일 때 t 절편을 지납니다. 이게 VT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t축입니다. 자, 속도가 0에서 6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0일 때는 40, 4일 땐 0을 지나고 6일 때를 조사합시다. 6일 때는 속도식 여기 있죠. 마이너스 20. 자,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2번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움직인 거리입니다. 좀 전에 했죠. 거리는 속도와 x축,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 왼쪽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오른쪽 넓이 2 곱하기 20 그리고 왼쪽 넓이가 80, 오른쪽 넓이가 20 더해서 1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상황은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한 할 때의 시각과 그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궁금합니다. 자,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그림에서 속도가 양수일 때는 위로 가다가 속도가 0일 때 멈추고 속도가 음수이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는 V가 0일 때죠. 자, V가 40-10t니까 이게 0이 되려면 T가 4. 자, 시각이 4일 때 최고 지점에 도달해 있고요. 그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F4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F4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F4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네, 여기 2번에 그렸던 왼쪽 넓이입니다. 이 넓이 80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80이 믿어지지 않으면 직접 FT에 대입해주면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자꾸 생각해야 될까요? 자, 위치 변화는 부호를 생각한 넓이를 구해야 되고 움직인 거리는 그냥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147쪽에 있는 문제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상 25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지면과 수직으로 30m의 속도로 쏘아 올린 어떤 물체의 t초후 속도가 이건 처음 속도라는 거고요. 처음 속도니까 여기 t 한번 식을 보세요. t에 t자리에 0을 대입하면 처음 속도가 30이 나옵니다. VT는 30-10t. 이때 다음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왼쪽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 우선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FT라고 하면 FT는 VT의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30t 더하기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처음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F0이 자, 좀 전에 예제 1번은 지면에서 쏘아 올렸고 지금은 지상 25m 높이의 건물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여기가 위치가 0인 지점이 있었다면 25m짜리 건물이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t가 0일 때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위로 갔다가 속도가 0일 때 멈췄다가 음수일 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위치가 25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럼 FT의 식은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30t 더하기 25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t가 2가 되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F2를 구하라는 겁니다. 계산해주면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0 더하기 60 더하기 25 6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물체를 쏘아 올린 후 2초가 지났을 때부터 5초가 지났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해당 범위에서 속도의 절대값. 자, 얘를 정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1차식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만약 속도가 2차식이면 그냥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속도 그래프가 0일 때는 30, 자, t가 3일 때가 절편 지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VT의 그래프입니다. 자, t가 2일 때 속도가 얼마가 되죠? 여기 속도가 여기 있네요. t가 2일 때는 속도가 10. 여기가 10이 되고 t가 5일 때
자, t가 5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데가 여기랑 여기이고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한 게 정적분의 값과 일치합니다. 왼쪽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 되고 오른쪽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 높이가 20. 자, 정리하면 5 더하기 20, 25라는 답이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최고 지점에 도착할 때는 속도가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t가 3일 때 최고 높이입니다. 그럼 그때의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F3을 구하면 되죠. 자, F3을 구해보면 또는 F3이라는 게 일단 누군지 일단 계산부터 하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F3은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45 더하기 90 더하기 25 이렇게 되어서 계산하면 70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값은 사실 누구와 일치하느냐 하면은 위에 있는 VT 그래프에서 VT가 처음에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최고 높이는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인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과 같다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최고 높이는 요만큼 넓이가 아니라 여기다가 2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5에다가 삼각형 넓이, 빨간색 부분. 지금 출발 지점이 25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빨간색 부분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0 계산해주면 네, 여기 25 더하기 45에서 똑같이 7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문제 3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이 나와 있네요. 자,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 내용이 한 화면에 나타낼 수 없는 분량이 넘으면 화면을 밀었을 때 웹페이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해보신 적 있죠? 이렇게 올리면 화면이 올라가죠. 자, 그때 어떤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한번 밀었을 때 t초 후 웹페이지가 움직이는 속도가 VT가 12-4t라고 합니다. 자, VT가 0이 되면 웹페이지가 멈춘다고 할 때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한 번 밀었을 때 움직인 웹페이지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멈추는지부터 구해야 되죠. VT가 0이 되는 순간 언제 움직여서 멈추느냐. 계산해보면 네, 3초간 움직이고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 12가 나오고 t가 3일 때 이때까지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의 그래프는 없다고 보면 돼요. 움직이고 나서는 멈추는 걸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움직인 길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것과 일치합니다. 또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니까 이것을 정적분해도 되죠. 자, 계산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계산해주면 18cm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과 표현을 보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2, 3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여 보래요. 자, 우선 S1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S1은 0에서 A까지 VT를 정적분한 거죠, 넓이. 자, S2는 뭘까요? S2는 A에서 B까지 VT를 정적분한 게 아니라 넓이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붙인 걸 정적분해야지 넓이가 나오죠. 여기서는 VT가 음수입니다. 그럼 S3은 B에서 C까지 VT가 양수니까 VT를 정적분한 게 바로 S3의 넓이가 됩니다. 그럼 1번 S1-S2는 뭘까요? S1은 0에서 A까지 VT의 정적분이고 S2는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둘이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지요. 그리고 여기서 A가 연결되고 식이 같습니다. 그럼 뭘로 바뀌나요, 이게? 네, 0에서 B까지 VT, DT.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
t는 0에서 t는 b까지 vt를 그냥 적분한 것은 뭐지요? 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넓이의 부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넓이를 그냥 더해주고 t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넓이만큼 반대 방향을 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줘야지만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S1, S2, S3의 합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라는 질문인데요. S1은 0에서 A까지 VT의 정적분이고, 그다음 S2는 A에서 B까지 여기 위에 적은 걸 그대로 옮겨 적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VT의 정적분. S3은 B에서 C까지 VT의 정적분입니다. 자, 이 구간을 연결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A 여기 있고요. B 연결돼서 A 0에서 C로 만들려고 하는데 식이 달라요. 식이 다른데 자, S1과 S3은 VT가 양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절대값을 바로 씌우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여기서는 속도가 음수이죠. VT가 음수인 구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VT는 VT의 절대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구간 연결되면서 식이 일치하니까 한꺼번에 연결해서 0에서 C까지 VT의 절대값이라고 절대값 적분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건 뭘까요? 0에서 C까지 VT의 절대값을 적분했다라는 것은 T는 0에서 T는 C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한 겁니다. 자, 거리를 구한 거고 여기서는 위치 변화가 나온 거네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더해주면 되고 위치의 변화를 궁금하게 생각할 때는 넓이의 부호를 더해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슈트 교과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학습지의 내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들을 꼼꼼하게 풀이하세요. 감사합니다.